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주차 AI PB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문자원이고요. 네, 강정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많이 시끄러운 좀 장세였습니다. 네. 또 이번 주식 시장은요,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지속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하락을 시작을 하면서 3거래일 네. 동안 무려 1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제 대선일 지난 수요일이었죠. 네. 하루 쉬고 나서 네. 어제 잠깐 급등세 보였지만 네. 오늘 다시 코스피 코스닥보다 하락세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자, 간단히 시장 요약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대선 이후의 시장, 어제 급등을 보였습니다만, 네.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시장적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도 결렬이 됐었고, 특히 이제 유가가 최근 진정을 보였습니다만, 네. 미국이 러시아 원유 수입을 제한을 하면서, 네. 물론 EU에서는 아직 좀 주저주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네. 특히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7.9%를 기록하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 상회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시장 자체는 상방보다는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또 국내 주식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빅 이벤트를 좀 빼놓고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지난 대선 이후에 우리 윤석열 네. 당선인이 대통령,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자, 이게 우리 주식 시장에 또 어떤 영향으로 미칠까요? 글쎄 아무래도 주시장 영향은 시장 경제에 따라가겠죠. 네네. 하지만 그나마 좀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좋게 볼 수 있는 거는 공매도에 대한 서킷 브레이커 제도인 공매도가 심화가 돼서 맞습니다. 주식이 10% 이상 하락했을 때 공매도를 금지하는 일시적으로 그런 법안을 마련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일단 어느 정도 좀 좋은 긍정적인 모습도 보여줬고요. 네. 또한 대주주 양도세 폐지 최근에 맞아요. 2023년도부터는 뭘까요? 주식 매매했을 때 5천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전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완화, 폐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전체적으로 물적 분할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증권 분야에도 여러 공약들을 좀 세워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당선인에 따른 이런 수혜 업종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있죠? 딱 생각이 들 때는 건설 업종들, 특히 이제 민간 주도의 건설 활성화와 또 부동산 규제 완화 측면들이 좀 많이 얘기 나오면서 여러 가지 재건축도 좀 활성화를 시킬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이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로 대형 건설주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존 정부에서 펼쳤던 탈원전 정책을 원전 강화 정책으로 다시 할 가능성이 많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도 조금 움직임이 크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종목들은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원전 관련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두산중공업이 좋을 것 같고요. 한전기술, 한전 KPS, 기타 조그만 종목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핵심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두산중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두산 피얼셀처럼 두산그룹주들이 채권 관리 쪽에서 탈피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한 신한울 3, 4호기 경북 울진에 건설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30% 준공이 공정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 공사가 중지됐었죠. 이렇게 공사 재개를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원자력협회에서 빨리 진척을 시켜라, 당선자가 지시해라라고 했는데 아직은 정권 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은 좀 시기상조 조금 정권이 기다려주세요. 이야기 되고 나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AI, PB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도 AI가 열일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선 성과를 보기 전에요. 포트풀 구성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성 종목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풀이 있고 테마풀, 그러니까 테마라고 하면 게임, 미디어, 원자력 있을 수 있고요. 2차 전지, 이런 종목들 우리가 이제 테마로 구성되는 특히 이제 ETF 상장지수 펀드의 각 운용사에서 편입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뭐 기원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네, 뭐 대형주들, 네, 그다음에 중형주 정도 위주의 종목들,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서 어떤 수급의 주가가 크게 변동이 없을 만한 종목들, 네. 그리고 주가가 양호하게 상승할 만한 종목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네. 각 증권사 추천 종목도 참고를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네. 이런 종목은 AI의 어떤 시그널을 따라도 되겠다라고 네. 판단하는 종목들을 선정을 합니다. 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막 궁금해지는데요. 이 포트풀 종목은 그러면 편출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겠죠? 저희가 매주 회의를 하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스테 임플란트는 저희가 최초 구성 시에 없었습니다만 네. 뭐 그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만한 종목들은 빨리 빼죠. 빨리 빼고 네. 그 셀트리온 같은 어떤 그런 우려 종목들 뭐 회계 부정 얘기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 있었었는데 지난날에 제외를 했었고 네. 뭐 이런 종목들 외에는 웬만해선 자주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트렌드를 잘 따라서 네. 주가가 많이 올라서 네. 더 이상 AI 시그널을 좀 받을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빼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이제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회의를 거쳐서 네. 월 1회 정도는 저희가 종목 편입 편출을 한다. 대신 주식을 AI가 현재 관망하고 있을 때 빼고 매수 편입 같은 경우에는 매수 중에도 넣는 거죠. 하지만 네네. 편출을 할 때는 AI가 관망했을 때, 관망하고 있을 때 뺀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AI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AI 이렇게 열일을 했는데 결과를 한번 볼까요? 네, 이번 주에도 AI가 매도 기본풀에서 하나, 그 다음에 테마 종목에서 두 종목을 매도를 했고요. 네. 매수는 기본 종목과 테마 종목 각 4종목씩 총 8종목을 네. 매수했습니다. 네네. 어제 상당한 좀 매수가 됐어요. 제가 사실 코멘트 하려고 네. 시간이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한꺼번에 6, 7종목이 3시에 매수가 되는 바람에 네네. 어제 기본 코멘트를 하려고 상당히 좀 바빴다는 거 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쭉 나와 있죠. 네. 어제 하나, 둘, 셋, 넷, 총 7개 종목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네.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쭉 보면 네. 3월 7일부터가 월요일이었으니까 삼성전기가 AI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5%대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매도를 했고요. 네. 1월 초 중반에 주가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AI가 꾸준하게 갖고 있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원재료 사용액이 20%가 넘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매도할 수밖에 없다. 일단 안 좋은 걸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LNF 네. 이 종목은 6.2%대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2차전지 양극재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그렇죠. 니켈 생산이 가장 니켈 주 원자재로 사용됩니다. 양극재가. 근데 얼마 전에도 리켈이 급등, 기계 네, 관련주들이 그렇죠.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야. 19만 원, 3월 7일에 네. 월요일에 매도를 했고요. 네. 6.21%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 시장이 어떤 급락을 하더라도 좋게 좀 성과를 이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SK 스퀘어도 역시 삼성, SK 하이닉스와의 반도체와 ICT 관련된 자회사를 네. 좀 관리하고 그런 회사인데 SK 스퀘어도 최근에 SK 하이닉스 주가가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SK 스퀘어도 손절매를 했습니다. 11%대 손절매를 기록을 했고 핵심 자회사 SK 하이닉스 약세 지수 네, 최근에 또 기관과 외국인도 매도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AI도 리스크 관리를 했다라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수익을 낸 종목이 코덱스 선물 인버스 고포스라고 하죠. 3월 8일에 5.35%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3월 8일 날 2,660원에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3월 9일 대선이었고 3월 10일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급등했죠. 보유하고 있었으면 수익률을 또 까먹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다시 어제죠. 어제 3월 8일 매도하고 3월 10일 어저께 하루 만에 다시 매수를 했어요. 다시 매수. 그리고 오늘 지수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코포스는 수익을 나고 있는 상태라는 거 참고하시 바라겠고요.
코포스는 AI가 정말 정확하게 잘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그냥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네. 서비스 이용하셔서 AI 그 말 그대로 따라가시면 네.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웰스 맵앱에서 이 수익률을 또 연간 기준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다고 하셨는데 네. 수익률은 또 어떤가요? 저희가 2021년 1월부터 네, 기준이 2022년 2월 28일에 네.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네. 저희 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물론 편입한 줄도 있었습니다만 많지는 않았습니다. 종목으로 해서 네. 각 10%씩의 분할 매수를 해서 시그널 나올 때마다 물론 50개 다 따라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나올 때마다 매매했을 때 오늘 네. 매수와 매도를 했겠죠. 네. 그러면 누적 수익률이 지난 그 기간 지수가 코스피는 마이너스 9%, 코스닥은 8.9%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만 누적적으로 AI 외신에서 수익률은 38.5%, 약 40% 육박했다라고 와,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중요한 네, 거죠. 그래서 딴 거 필요 없다. 저희 AI 외신에서만 따라오면 네. 그냥 신호대로만 따라가면 된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변동성이 크지 않은 네. 종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AI 매수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면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AI가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쉽게 매수 매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그러면 AI 매수 보유 종목 중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오늘 두 종목 말씀드릴까요? 네, 네이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뭐 최근에 플랫폼 규제가 정부에서 이제 뭐 어떤 갑질이라든가 아니면 입점 업체들의 어떤 그 수수료 횡포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보완으로 하는 그렇죠. 온라인 플랫폼 공정법을 발의가 된 상황이고 네. 지금 법안 추진 중에 있는데 네. 정권이 바뀌면서 이 새로운 정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일단 민간 사업 주체에 대한 어떤 경제 사업 주체로서의 네. 의욕을 꺾이는 모습이다. 하지 말자라고 이제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최소한의 규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뭐 네이버, 카카오 어제도 강세를 보였었고 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돼서 지금 현 주가 수준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 완화 그대로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 자세한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네이버 주가 수준도 지금 30만 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5일선이 단기 평선에 돌파를 했죠. 자, 지난번에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주가가 역별 패턴에서는 바닥을 가질 때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네이버는 이 AI의 어떤 결과치를 보였는지 한번 볼까요? 네, 최근 5년간 적중률이 76.2%입니다. 예, 이 21번에서 16번의 매매 수익을 기록을 했고요. 네. 자, 그러면 최근에는 주가가 두 번 실패했죠. 아무래도 규제 법안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실패했습니다. 네. 이번에 좀 완화된 우려가 규제 완화가 얘기 나오면서 네네. 이제는 우상향 패턴이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저는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여지고 네. 현 주가 수준에서도 지금 현재 AI 보유 중이기 때문에 따라와도 여러분들이 따라온 다음에 AI의 어떤 매더 시그널을 받으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이버 봤고요. 이제 그 다음 종목은 우리가 이마트? 네, 이마트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게 되는데 이마트 현재 AI가 보유 중에 있고요. 네. 현재 수익률은 6.0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유 기간은 현재 25일째 보유하고 있고 AI가 그냥 매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막 근질근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0%씩 불안 매수를 계속 해놓으면 누적적으로 손실나는 것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간으로 본다면 30% 이상 충분히 수익이 난다. 저희는 한 목표를 한 20%를 보고 있는데 38% 사실 이게 지난 하반기 올 연초부터 지수가 좀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때 손실을 좀 본 거지 작년 6월 달에는 45%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는 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친구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마트도 대형 유통 기업 규제 정책에 대한 변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유통업종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원인이다. 네. 대선 관련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전통 시장에 대한 어떤 보호 정책으로 대기업의 출점을 좀 막는 그런 정책을 좀 했었는데 네. 최근에 선거 유세에서 광주에 뭐 대형 북한몰 언급했었죠. 네. 지어준다고. 네. 그게 이제 스타필드 같은 걸 얘기합니다. 아. 근데 광주 쪽에는 사실 뭐 그런 곳이 없죠. 그쵸. 또 대형 마트도 없고 대형 어떤 창고형 마트도 없고 그래서 좀 부담이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았었는데 일단 뭐 그 얘기가 나오면서 네. 대기업의 출점 제한을 좀 해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 네. 뭐 이런 측면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마트도 좀 차트를 본다면 뭐 신세계랑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 역시 마찬가지죠.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역배 패턴에서 5일선이 21선 돌파하는 시그널은 네. 항상 단기적인 반등이 크게 나온다. 뭐 크게라는 게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죠. 바닥을 확인해 줬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마트도 역시 AI의 성공률을 봐야 되겠죠. 네. 네, 2014년부터 총 24번을 매매했네요. 와. 최근 매매 수익을 볼까요? 네. 네, 최근 5번 중 3번이 성공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진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시 한번 지금 현재 모습은 바닥을 좀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 AI 매수 보유 종목 중에 관심 가져야 할 종목 2가지로 네이버와 이마트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조금 알찬 정보 주는 것 같은 이 AI 정말 편하게 사용하고 싶으시죠? 근데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자, 일단 플레이스토어에서 웰스 매매 비서를 검색하셔서 앱을 다운 받으세요. 하지만 이게 사용이 되어지고 뭐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은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 아래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만 지금 갤럭시 폰 쓰시나요? 안드로이드 체제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애플폰 쓰시는 분들은 아직은 사용이 조금 늦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 해주시고 많이 또 좋아라 해주시고 많이 또 응원해 주시면요. 언젠가는 양쪽 다 안드로이드든 뭐 iOS든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날이 꼭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제 대형증권사 삼성증권을 네. 포함해서 KB증권 일부 좀 제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휴를 통해서 모바일에서도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서비스를 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추후에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께 네. 지금 저희가 입력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다 앱 다운 받으시고 등록하셔서 편안하게 AI가 주는 종목을 여러분들은 쭉쭉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